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시 한 구절을 읊으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반딧불이란 시의 한 구절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금은밤에 이 부서진 달처럼 제주의 숲을 환하게 밝히는 바로 반딧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별빛이 흐르는 마을이 청수리인데 오늘 옷에도 막 별빛이 흐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별빛이에요. 뭐죠, 이게 저희 마을 반딧불이입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 저희 집사람이 천연염색을 좀 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좀 만들어줬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마을의 어떤 유니폼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신경 많이 쓰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콘텐츠가 반딧불인데 반딧불이가 사실 그 동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사람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정서 곤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세 분은 반딧불이 하면 어떤 추억이 있다고 그러세요? 일단은 유년 시절 40년 전쯤에 여름밤이면 온 동네에 친구들이 뛰어나와서 반딧불이를 쫓아다니면서 뭔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여름밤에 수많은 동심의 어떤 세계로 빠져들게 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그 추억이 저는 반딧불이를 통해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어렸을 적에 별을 동경하던 아이들이 바라봤던 반딧불이가 별이었던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저녁 먹고 난 이후에 아이들하고 같이 얘들아, 불난지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올레 담길 위에 그 호박 넝쿨이 싹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박 넝쿨 위에 꽃잎 위로 반딧불이가 날아가죠. 그러면은 그 올레 담길 따라서 뛰어다니면서 반딧불이를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게 반딧불이를 잡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호박꽃을 땄어요. 호박꽃을 따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서 진짜 불빛이 나오는지 그런 놀이도 많이 했고 그다음 가장 재밌는 게 손등에 올려놓기 그다음에 머리에 올려놓기 그러면서 내가 반딧불이다 하면서 막 날아다니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잡았어요. 이게 좀 힘들긴 하지만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막 손등에 머리에 막 모자에 넣고 막 자랑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반딧불이를 실제로 본 게 제주에 와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실물을 본 거는. 근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반딧불이는 어떤 환상 속의 세상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책에서만 보고 뭐 영화에서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영화 같고 이거는 책 같아 하는 환상을 계속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딧불이 하면은 뭔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런 환상 같은 동화 같은 이런 세상이다가 그거를 실제로 딱 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어떤 것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실제로 유년 시절에 실제로 본 기억은 없으나 훨씬 더 강렬하게 제게 좀 다가오는 게 반딧불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 클래식에 보면 정말 그 반딧불이 혹시 보셨어요, 영화? 네,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실제로 봐도 그렇게 보였어요? 네, 저 정말 실제로 처음 반딧불이를 본 순간 한두 마리 이렇게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숨이 딱 멎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 같다는 정말 그 순간 숨이 멎을 만큼
이렇게 반딧불이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는 숨이 멎을 만큼 예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심에서 또 살다 보니까 반딧불이와 관련된 추억이 전혀 없어요. 뭐 실제로 본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런데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불렀던 신영원 씨의 개똥벌레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그 개똥벌레가 반딧불이었다. 이거는 제가 뒤늦게 알긴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불렀어요? 그 찾아보게 되면 이 반딧불이를 부르는 용어가 거의 70가지가 돼요. 아, 그 한 종에 대한. 한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각지에 있었다는 증거이고 또 각 마을마다 고장마다 서로 불렀던 이름이 달랐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개똥벌레라는 이야기는 좀 생소해요. 저희들은 오로지 불난지. 불난지 그렇게 들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불렀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자라서 보니까 아 이게 개똥벌레구나 아 이게 반딧불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개똥벌레는 노래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그중에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이름이 불난지라는 것까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 불난지일까요? 이게 그냥 방언인가요? 방언이겠죠. 일단 불을 이제 반짝반짝하니까 아마 그래서 불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깨비불. 도깨비불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밤에 불빛을 발광하면서 날아다니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좀 보여주니까 원래 처음에는 도깨비불이라고 또 불렀을 수 있겠죠. 저도 기억이 나요. 도채비불. 도채비불. 도채비불 먼저 맞아. 불난지도 많이 썼는데 도채비불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도채비. 그러니까 숲속에 불이 반짝반짝하니까 마치 이게 도깨비 같다, 도채비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개똥벌레, 불난지, 도채비불. 도채비불 뭐 이렇게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렇죠.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 다양한 이름만큼 또 이 반딧불이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또 코너 속의 코너 예. 반딧불의 모든 것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반딧불이는 왜 반짝이나요? 그 빛을 왜 내는 건가요? 이게 궁금하거든요.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뭐 조류나 곤충류 쪽에서 보면 수컷들이 암컷을 유혹. 유혹 또는 구애를 할 때 뭐 공작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날개를 한껏 펼치고 매력 발산을 하는 매력 거죠. 발산을 하면서 자기가 최고다라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암컷에게 낙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 빛을 발산하기도 하고 보호 차원에서도 빛을 발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뭐 구애. 그것이야말로 반딧불이의 최대의 무기죠. 오로지 반딧불이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 그래서 이제 좀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반딧불이 몸속에 화학 물질을 갖고 있답니다. 루시페린이라는 그 화학 물질을 분비하면서 산소와 결합할 때 발광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산소와 결합해서 이제 발광하는 물질을 갖고 있는 곤충으로서 그 반딧불이가 이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있긴 있으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곤충이 이제 반딧불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그것도 궁금한 게 빛의 색이 예전에 그 형설지공이라고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불빛으로 또 눈빛으로 고생을 하면서 글을 공부한다. 뭐 그래서 나온 그 사자성어인데 네. 그러면 그 반딧불의 빛을 모아서 실제로 진짜 책을 볼 수가 있는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책을 들고 와서 곧장 안에서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니 연구사님도 작년에 처음 이제 반딧불을 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빛의 색이 어느 정도 체감을 했어요? 사실 보이기에는 워낙 숲이 어두워서 너무나 반짝반짝 거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잡아서 이렇게 손에 안거나 잡아서 보면 그 형설지공만큼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많이 모은다. 그렇죠. 좁은 곳에 많이 모으면 그래도 뭐 희미하겠지만 조금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이 정말 아주 거짓은 특히 옛날엔 더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짓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면 그 반딧불의 불빛으로 그 숲
숲을 약간 이렇게 가늠할 정도의 색이 되나요? 뭐 가늠은 아니고요. 우리 어떤 상상의 빛이 더 가해지는 것 같아요. 반딧불이가 반짝반짝반짝 날아다니면 우리 마음 속에 그 빛이 더해져 가지고 마치 숲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우리가 밝기를 이렇게 안내할 정도의 밝기라는 것은 우리의 좀 지나친 생각이고 어쨌든 숲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반딧불이가 이제 반짝반짝 거리면 우리 마음의 빛도 덩달아 거기에다 첨가돼 가지고 숲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약간 환상적인 있긴 있는데 그렇게 보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반딧불이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종류도 다양한가요? 아마 제주도에서는 크게 여름철 7월, 8월에 날아다니는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봤던 늦반딧불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도 몰랐던 게 청수리에 갔더니 운문산 반딧불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등장하는 시기도 보리를 빌 무렵에, 보리를 수확할 무렵에. 그것도 곧자월에서 반짝반짝 빛나니 우리 동네는 아직 반딧불이가 나오기 전인데 왜 여기는 이제 반짝반짝 거릴까 너무 궁금해서 그 지역 어르신한테 제가 지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반딧불이가 너무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평생 살면서 항상 보리 수확을 하는 그 시기에 온통 곧자월 숲이 그 반딧불이를 반짝반짝 거린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도 이제 도체불이나 불난지, 불난지야 곧 밝혀라.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반딧불이들이 곧자월 숲을 밝힌다. 뭐 그런 것들을 지역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있는 반딧불이는 우리가 흔히 유년실에 봤던 반딧불이랑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청수 곧자월처럼 뭐 한남 시험님 쪽에 있는 것은 운문산 반딧불이 그리고 7, 8월에 우리가 보게 되는 반딧불이는 늦반딧불이 또 애반딧불이 해가지고 세 군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6월 달에 보면은 운문산 그리고 7, 8월에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늦반딧불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반딧불이가 차이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불빛의 색이라든지 뭐 모양은 뭐 분명 다를 것 같고. 우선 크기가 늪 반딧불이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4가지 종류의 반딧불이 중에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빛의 세기 같은 거는 뭐 구별이 안 되나요? 그런 거에 있어서? 발광하는 게 뭐 분당 60회 정도 발광합니까? 60회 정도 발광하는 게 이제 운문산 반딧불이고요. 늦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발광을 가지고 계속 날아다니는데 이제 운문산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깜빡깜빡 계속 거리는 거죠. 그 차이죠. 빛을 내는 그 형태라고 해야 되나? 예, 예. 방식 같은 게 예, 다른 예. 건가요? 전면형. 그럼 아까 지금 운문산 반딧불이 또 늦반딧불이 있고 애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네. 파파리 반딧불이, 파파리 반딧불이요? 이게 반딧불이가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4가지 반딧불인 건가요? 흔히 볼 수 흔히 있는 건 볼 수 있는 아니고요. 건 운문산이랑 늦반딧불이 그 두 가지고. 두 가지가 흔히 볼 수 있는 네,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보고된 종이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원래 한 8종 정도가 보고는 됐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연구를 계속 거듭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4가지 종류의 반딧불이가 이제 서식하는 것으로 이제 한국 생물종 자원관 이런 데서는 이제 그렇게 나와요. 아니 운문산 반딧불이에서 운문산이면 산 이름이잖아요. 네, 거기서 최초로 발견이 돼가지고 명명이 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이곳에까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빨리 했으면 청수 반딧불이로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불난지와 곧발켜라가 아마 그 전에부터 반딧불이가 곧자월 안에 있었다. 계속 서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불난지야 곧발켜라는 예.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쉽네요. 그렇죠. 이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 세 번째 궁금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딧불이 그럼 어디 가야 볼 수 있을까? 원래 반딧불이는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던 반딧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집 밖으로 나오면 흔히 볼 수 있었던 곤충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는 습지가 잘 보존된 하천의 주변 그리고 또 숲이 잘 보존된 숲 뭐 그 안쪽 그다음에 곧자월처럼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반딧불이는 오랫동안 인간과 같이 살아왔던 곤충이기 때문에 늘 봐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예래동에서 제일 처음 반딧불이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을 알리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청수리 전에 아마 예래동에서 먼저 반딧불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예래동 같은 경우에는 늪반딧불이, 늪반딧불이의 대규모 서식지. 그다음 청수 같은 경우에는 운문산. 서로 약간 달라서 약간 다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제주에서 운문산 반딧불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혹시 어딘가요? 한남인가요? 청술인가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네, 청수에 아니, 양보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청수 고자와래가 운문산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곧 이제 운문산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거네요. 예, 그렇죠. 이게 온도하고 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곤충이라서 거의 뭐 고자월 안에 온도가 한 뭐 20도, 21도 그 정도 돼야 반딧불이들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저희 마을에서도 2017년도부터 반딧불이 축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9년도까지는 했었는데 20년, 21년도는 아, 2년 2년은 동안은 쉬었고, 예, 네. 반딧불이 축제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축제를 6월 11일 개장식을 해가지고 7월 10일까지 한 30일간 반딧불이 축제를 하려고 지금 마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곧자월 안에 이제 코스가 3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해가지고 그 코스에 맞춰가지고 밤에 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8회 정도씩 3개 코스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 우리 마을 뭐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모든 마을 주민들이 축제의 관리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아마 5월 20일부터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 탐방 예약을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6월 1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체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손님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개별적으로 뭐 찾는 분들이 좀 있다가 청수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초대했더니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게 청수리는 중산가잖아요. 우뚜루의 대표적인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마을 전체가 그냥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 지역의 상권이 그 한 달 동안 진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생태 관광이라는 게 자리매김되고 그 다음에 농촌 관광의 어떤 뭔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밤 8시에부터 11시까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셔요. 그래서 야관 관광이라는 그 수많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그것에서 굉장히 저도 부풀었습니다. 부풀었고 이제 보호를 위한 비용의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반딧불이가 우리가 잘 보호하면 할수록 마을에 큰 도움이 되는 어떤 대상이다라는 것을 마을 주민들도 알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청수나 산양이나 저지나 그 지역 모든 주민들이 반딧불이를 통해서 곧자왈의 중요성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까지 이제 확장되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드렸긴 했지만은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진짜 매일매일 이제 응원의 박수를 보내게 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곧자왈이한테 반딧불이도 보호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밤 시간대에 들어가게 되면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인원을 규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2017년도, 2018년도 그때 약간 좀 신청 경쟁률이 치열했나요? 아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서둘러야겠는데요. 네,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아마 청수리 사무소가
이게 전화가 먹통이 됐어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민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체계화되다 보니 오시는 분들도 잘 따라주시고 그다음에 입장에 대해서 자꾸 염려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밤 8시부터 11시까지는 밤 기간이에요. 그다음 그 탐방 코스를 하나에서 2개, 3개로 더 확장을 해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탐방 코스를 늘렸고 그리고 거기에 인원을 맞게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 고려해서 아마 마을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을에서 또 전문가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드는 축제고 또 자연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관람객들,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는 분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딧불이를 탐방 시에 이분들이 좀 주의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딧불이가 어떤 빛, 소리, 향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손전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모기 기피제 같은 방향제 이런 부분도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향수 같은 것도 절대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왜냐하면 반딧불이가 향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겠고요. 또 이 곶자왈 그 안에 길이 탐방 길이 좀 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바지 반팔은 안 되겠고요. 예, 긴팔, 긴 바지, 뭐 가끔가다 또 샌들 신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운동화가 좋겠죠. 예. 또 그 빛에 민감하다고 했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를 막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걸 또 켜는 것도 주의해야겠네요. 예, 뭐 후레쉬는 절대 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후레쉬를 켜게 되면은 얘네들이 빛을 발산하다가 자기 빛보다 강해버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빛에 대해서 이렇게 반딧불이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빛의 교란이, 그러니까 빛이 너무 다른 빛들이 너무 많으면 이 결국에는 이 반딧불이 수컷과 암컷이 주고받는 것들이 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빛에 다른 빛이 너무 많으면 이게 암컷이 발생하는 빛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 빛인지 아닌 빛인지를 많이 헷갈려 한대요. 그래서 거기다 막 달라붙겠네요. 네, 그래서 암컷은 저기 있는데 더 강한 빛으로 얘들이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제 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이제 주의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혹시 주의할 점들 있을까요? 그 일부입니다, 진짜 일부. 꼭 잡고 싶은 욕망이 터져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반딧불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저기 손 위에 올려놓게 되면 또 옆에 있는 분도 잡고 싶은 생각이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반딧불이를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 그 추억을 생각해서 하면 안 재현하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날씨에 반딧불을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은 잘 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비 오는 날은 조금 보기가 어렵고요. 한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맑고 적당한 습도인 날들에 이제 보통 저희가 주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하는 날들에는 아무래도 개체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어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비가 올 때는요. 많이 오지 않으면은 비가 뭐 우위를 입고 체험객들을 같이 인솔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비가 좀 정말 많이 오게 되면 개체수가 거의 안 보이는데 온도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습도가 많으면은 비가 살짝 올 때도 관찰이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근데 운문산 반딧불이는 일반적인 늦반딧불이와 관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암컷이 날개가 이게 퇴화돼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대부분은 수컷들이에요. 암컷은 풀섭 위에서 반짝반짝하고 수컷들은 날아다니면서 반짝반짝하고 서로 이제 구애를 하는데 그 탐방할 때 운문산 반딧불이의 가장 좋은 관찰 방법은 가다가 전부 앉으세요. 그 다음에 나무 밑을 보세요. 땅바닥을 보세요. 나무하고 땅 그 사이에 그 풀섭에서 반짝반짝 빛나요. 그것이 눕반딧불이를 보는 그것보다 더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앉아서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오게 되면 그 반짝거렸던 그 잔영 있잖아요. 잔영이 보름 가요. 보름. 계속 그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운문산 반딧불이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프로그램이죠. 아니, 두 분은 뭐 어릴 때 워낙 그 반딧불이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제나 뭐 대중매체,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졌을까요? 일단 불빛이 워낙 저녁에도 밝아져 버리니까 결국은 숲 안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었겠죠. 연구사님도 빛공해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건 느끼시죠? 그거는 네, 많이 느끼죠. 그리고 특히 저희 지금 보면은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딧불이 우리는 성충을 보고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유충의 단계라든지 아래 단계도 생각을 해줘야 알이 보존돼야 유충, 그다음 성충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단계들을 다 보존을 하고 있어야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반짝반짝거린다는 그 성충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충과 알이 보존될 수 있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이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유충에서 성충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교란 요인들이 많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 세대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습지도 보존해야 되고 숲도 이 형태로 보존해야 되고 이 반딧불이가 일생을 거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희 사람 위주로 인간 중심으로 부랴부랴 달려오다 보니 우리는 잃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반딧불이. 그렇지만 그 반딧불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추억을 다시 이제 소환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반딧불이가 그냥 반딧불이가 아니라 그 반딧불이가 있는 그 장소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가장 적합한 그런 장소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건넸지만 우린 몰랐죠. 그러면서 습지도 파괴되고 동네 하천도 파괴가 되고 나무도 잘려나가고 결국은 사람은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변했으나 그 환경의 지표가 되는 수많은 어떤 생물들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한남 시험림이라든지 아니면 깊은 숲, 특히 이제 곶자왈 가게 되면 걷다 보게 되면 과거에 많이 우리가 관찰을 했던 달팽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곶자왈 그를 이제 탐방하다 보게 되면 그러면서 아직도 과거에 1960년, 70년대에 우리 동네에 있었던 환경들이 그나마 그 숲속에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달팽이를 보면서 달팽이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반딧불이의 먹이가 참 푸르하구나. 응. 반딧불의 최고의 먹이가 달팽이예요? 달팽이에요. 운문산 반딧불이는. 그러면서 가게 되면은 반딧불이들이 알을 낳기에 너무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폭신폭신한 이끼들이 그렇게 돌 위에 이끼들이 가득 이제 채워져 있어요. 그 이끼와 그리고 이끼 사이로 수많은 오고 가는 그 달팽이들, 먹이들. 그러니 아직까지도 곶자왈은 청정하다. 그 운문산 반딧불이를 품을 수 있는 환경은 지금은 이제 유지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시 곶자왈을 보고 또 반딧불이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반성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딧불이 어디 갔을까 하지 말고 다시 우리 동네에서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습지도 복원을 하고 또 오염된 습지도 정화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 결국 환경이 좋아지면 그 잊혀졌던 그 수많은 반딧불이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반딧불이와 관련된 추억이 좀 예. 생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곶자왈을 또 지켜야 되는 게 우리 노력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 보존 방법들이 있을까요? 반딧불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
뭐 한남 같은 경우, 한남 연구 시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상태예요. 이제 연구 시험님이다 보니까 관리를 쭉 지속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해왔고, 이제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도 들어가고, 그다음 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숲의 상태를, 그 생태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종들이 있어요. 물론 반딧불이도 있지만 제주 도롱뇽 같은 이런 희귀종들도 있고 다른 희귀 난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개체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오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딧불이 개체수 이제 조사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만약에 그 난대하일대 연구소에서 청수 곧자월 그리고 한남 시험님의 운무산 반딧불이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너무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축제로 승화시키고 또 제주도 대표적 환경 지표종으로서 우리가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좋으나, 그래도 행정이라든지 어떤 전문 기관에서 이러한 반딧불이들이 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확장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반딧불이가 갖고 있는 어떤 생태적 지위나 어떤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수리에서 이제 또는 그 지역에서 뭐 반딧불이를 이용한 이제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와 비례해가지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더 그 지역을 확장해가지고 숲이든 어떤 습지든 아니면 하천 주변이든 그 확장해가지고 또 어떤 개체수 조사를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야간 관광에 뭐 생태 관광에 그렇죠. 생태 교육에 뭐 장이면서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그 이 축제를 잘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축제가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보고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앞으로도 그 노란 불빛, 반딧불의 노란 불빛이 제주의 숲, 제주의 밤을 수놓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